얼마 전 저희 채널에 55세 최 부장님의 아내분이 보내주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 퇴직이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매일 살얼음판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겠다며 갑자기 비싼 골프채를 샀고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나 아끼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며칠째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퇴가 코앞에 오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황혼 이혼하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댁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황혼 이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를 넘어서 3쌍 중 1쌍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것이 왜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깨닫고 황혼 이혼을 막을 명확한 해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검증된 은퇴 설계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 댁처럼 은퇴 3년 전부터 부부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먼저 민 전무님 이야기입니다. 58세에 조기 은퇴한 민 전무님은 평생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셨습니다.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가정이 잘 굴러갈 줄 아셨죠. 은퇴를 3년 앞두고 아내가 당신 연금은 월 120만 원이 전부야라고 통보했을 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나니 수입은 줄었는데 그동안 아껴왔던 아내가 갑자기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 전무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아내에게 어디 가냐, 돈은 얼마나 쓰냐고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30년간 당연했던 역할 분담이 깨지자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두 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합니다. 이어서 김 여사님 사례입니다. 52세 김 여사님은 남편의 퇴직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으로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귀농하자고 했지만 김 여사님은 난 도시에서 살고 싶다며 거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분이 은퇴 후 삶의 청사진을 단 한 번도 공유하거나 합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당연히 나를 따라줄 것이라고 믿었고 아내는 내 노후는 내 방식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함께 앉아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평행선만 달렸고 은퇴 1년 전에는 각방을 쓰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큼 그 돈으로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부부의 경험입니다. 두 분 모두 50대 초반으로 남편이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인 준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지만 은퇴 후 함께 있을 시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텃밭을 가꾸는 소확행을 꿈꿨지만 아내는 전업주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2의 커리어를 찾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당신도 내 일 좀 도와줘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내가 집에서 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며 맞섰습니다. 함께 오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함께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세 부부가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3년 전부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질적인 두 개의 노후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은퇴 시점의 권력 이동입니다. 통계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 비율이 20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 등 부당 대우나 경제 갈등이 여성의 이혼 사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경제권을 쥐고 있던 남편이 일방적으로 노후 계획을 주도했지만 은퇴가 다가오면서 아내의 경제적 독립과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부당함이나 불만을 더 이상 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유로운 줄 알았던 퇴직금의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이 퇴직금을 받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퇴직금은 두 사람이 남은 30년을 살아야 할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공동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돈을 창업, 귀농, 여행, 자녀 결혼 등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모든 선택이 부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돈을 아끼려는 쪽대체로 아내과 이제 좀 쓰자는 쪽대체로 남편의 팽팽한 대립은 작은 생활비 지출부터 큰 투자 결정까지 모든 영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 대한 부부간의 청사진 대화가 없으면 경제적 갈등이 이혼으로 직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갑작스러운 24시간 공동 생활에 대한 대책 부재입니다. 평생 주말에만 보던 남편이 매일 집에서 24시간 머무는 상황은 아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배우자에게 간섭하거나 불평하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내에게는 감시와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무기력하게 집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내에게 내가 평생 저 사람을 케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어 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킵니다. 자, 그럼 이 황혼 이혼의 위험 신호를 황금빛 노후의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학교가 제시하는 은퇴 3년 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은퇴 시뮬레이션 데이트를 하십시오.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하루를 정해 연애 시절처럼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퇴 후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대화를 하십시오. 남편은 밥을 하고 아내는 쉬는 역할 교환도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역할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부 공동의 재정 청사진을 만드세요. 두 분이 함께 은퇴 자금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비상금을 공동으로 합의하십시오. 은퇴 후 재테크 계획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인식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각자의 개인 시간과 공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24시간 함께하는 것이 독이 됩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활동 봉사, 취미 모임 등을 만들고 아내 역시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함께 즐길 취미 여행, 운동에만 집중하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존중의 영역을 설정하십시오. 네 번째, 배우자의 새로운 관심사에 애정을 가지십시오. 남편이 갑자기 시작한 골프나 아내가 배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불평 대신 긍정적이고 애정이 담긴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긴장 관계를 푸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동시에 준비하세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스스로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취미나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세요. 경제적,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가 황혼 이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은퇴 후에도 배우자는 가족 이전의 가장 친한 이웃이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계획을 세운다면 30년 결혼 생활의 노하우는 세상 어떤 위기도 막아낼 강력한 힘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저희 은퇴학교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황혼 이혼을 막는 부부 공동 통장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